자, 9번 잘못된 것입니다. 1번.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계로부터 두어야 할 거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44조. 자, 지하시설 할 때는 경계로부터 몇 미터 뛰어야 돼요? 지리였죠. 2미터. 건물 지을 때 몇 미터예요? 건반이었죠. 건물 지을 때 반미터. 차면시설 몇 미터였어요? 차 2였죠. 차면시설 2미터. 이런 것들. 이거 다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임의규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강행규정이므로 바로 틀렸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지상권자가 그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지상권자와 설정자의 합의는 무효이다. 자, 2번도 중요한 내용이었죠.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입니다. 양도성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 특약 자체가 무효이다. 그럼 우리 뭐하고 비교했어요? 전세권. 그러니까 전세권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 특약 자체는 유효해요. 등기하면 대항할 수도 있고, 근데 지상권은 양도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3번.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이다. 바꿔서 말하면 지상권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의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에요. 배제특약은 무효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지상권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토지 소유자는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뭘 청구해요? 지상물 매수. 그러면 거절할 수 있으면 임의규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아예 갱신 청구를 배제시켜서는 안 돼요. 갱신 청구를 배제시키는 건 결국 뭘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갱신 청구는 뭐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지상물 매수의 전제잖아요. 그래서 갱신 청구와 지상물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은 전부 다 무효다라고 있고, 그 다음에 4번. 지역권의 저당권을 설정키로 하는 합의는 무효이다. 지상권이나 전세권,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어디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지역권. 왜 안 돼요? 법이 정해놨잖아요. 지역권은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법이 정해놨죠. 법이 그렇게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권을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면 물권 법정주의 내용 강제 위반, 무효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첨부로 인한 물건의 소유권 변동에 있어서 첨부물의 소유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과 다른 합의는 유효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5번이 이제 첨부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부합을 받잖아요. 부합. 그럼 부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소유자를 달리하는 각기의 물건, 이게 갑의 물건이고 이게 을의 물건인데 이게 결합이 되어서 분리할 수 없거나 또는 분리할 수 있어도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감소되면 분리하지 마라. 분리를 금지시킵니다. 그럼 분리를 금지시키면 이걸 하나로 보겠다는 건데 그러면 소유자를 결정해야죠. 갑으로 할지 을로 할지 뭐 공유로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분리를 금지시키는 건 강제적이라고 봐요. 강행규정이라고 보는데 소유자를 갑으로 할지 을로 할지는 법에 따를까요? 합의가 더 중요할까요? 합의. 이건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동산 간에 부합이 되었다. 동산 간에 부합이 되면 누가 소유자가 돼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하잖아요. 법이 그렇게 정해놨죠. 그런데 계약 딱 부합이 되는 순간 소유자끼리 내가 가질게 그러자라고 합의하면 그게 무효겠어요? 유효겠어요? 그건 당연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5번 유효하다. 맞는 지문이고 10번.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걸 찾으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대요. 그럼 선의 3자가 보호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보호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호되면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그죠? 예. 상대적인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뭐예요? 쉽잖아요. 이건. 4번이죠? 리을, 미음, 비읍. 무효 중에 제3자가 보호되는 무효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하고 뭐야?
제3자 무효 중에서 제3자가 보호되는 거. 통정호의 표시랑 비준위 표시 단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까? 상대적 무효가 원칙입니까? 절대적. 그러면 상대적 무효는 예외적인 것이고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비준위 표시 단서 그리고 통정호의 표시. 그래서 그게 뭐하고 뭐예요? 리을과 미음이고, 그리고 취소는 제한 능력자 취소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죠. 그러나 착오나 사기 강박은 상대적이죠. 그거 찾으라는 거죠.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돼 있고. 11번 반사회적 행위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명의신탁 약정 그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번 맞죠? 이건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 번만 보세요.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을 합니다. 자, 명의신탁을 해서 수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러면 현행법상 명의신탁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있죠. 어떤 경우에만 허용되냐면 부부, 종중, 종교단체 세 가지 빼고는 다 무효. 그럼 그런 말이 안 나오면 명의신탁은 당연히 무효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갑. 그럼 갑이 을에게 어떻게 다시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든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왜냐하면 명의신탁 자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두 적용이 안 돼요. 불법 원인급여도 적용 안 되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받아갈 수 있다. OX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받아갈 수 있다라면 무조건 틀리다고 했어요. 해지라는 말은 언제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명의신탁이 유효할 때. 무효인 명의신탁이라는 말은 해지란 말 들어가면 무조건 틀리다고 했죠. 그럼 현행법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부부, 종중, 종교단체. 요것만 해지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했죠. 지금 제가 이게 뭐 워낙 중요해서 다시 본다는 게 아니고 새로 나온 판례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이거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아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러면 병은 선일 때만 취득합니까? 선악 불문 취득합니까? 얘는 선악 불문 소유권 취득하죠.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제3자가 선악 불문 보호되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3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이 돼요. 그럼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걸 누가 경락을 받았냐면 이 수탁자였던 을이 경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은 을을 상대로 이제 을에게 돌아왔으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예요. 될까 안 될까요?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최근의 판례입니다. 왜 허용할 수 없냐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우리 물권적 청구할 때 항상 얘기했던 제일 기본적인 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얘한테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서 소유자가 되는 순간 갑은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설령 얘한테 돌아왔다 하더라도 물권이 이미 사라졌으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양자간 명의신탁이 너무 단순해서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합니다만 요번에 뭐 중요한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나중에 또 특별법 가면 또 이 판례 또 나올 거예요. 또 볼 테니까 일단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 다음 계속 보죠. 2번 전통사찰 주지스님 나왔어요. 예. 반사회적이라 할 수 없다라고 했죠. 3번은 뭐 동계불법 또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4번 반사회적 행위하여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한 행위. 자, 임치 보관계약이 반사회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라고 했죠. 5번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 이 나왔네요. 이거 반사회적이 아니에요. 아니다. 마지막만 보시면 돼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정답 5번이죠.